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살맛나는 인생을 책임져줄 살맛나는 주식.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또 어떠셨나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졌고요. 또 개인은 홀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로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계좌는 답답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그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보시죠. 살맛나는 주식 종목 상담부터 추천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도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83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두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요.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우리의 전문가님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로 세력 진입이 포착된 확실한 자리를 공략해서 수익을 내는 김진 대표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벌써 7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7월 한 달 혹시 어떠셨어요? 7월 전 이제 주식시장을 주로 보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힘든 시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사실은 매일매일 움직이는 테마와 또 종목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저는 또 수익을 좀 나름 많이 내드렸던 그런 한 달이었기 때문에 나름 또 만족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 뒤에 우리 김진 대표님의 살맛나주 수익률 탑5도 공개를 할 텐데요. 그때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실 그런 수익률들 자랑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우리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키워드로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대왕고래 테마. 예, 오늘 대왕고래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정부의 그 동해 가스 석유전 관련해서 글로벌 메이저 시추 업체들이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했습니다. 예, 6월 3일에 그 윤 대통령께서 먼저 발표를 한 이후에 차례대로 일정 삼아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액트지오의 그 아브레우 고문, 그 아브레우 박사가 방한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주가가 한번 출렁거렸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로드쇼를 진행하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도 로드쇼 진행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움직였고요. 그 와중에 이제 오늘 뉴스 같은 경우는 아람코라든지 애니 이런 글로벌 그 시추 업체들이 추가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이제 엑슨모빌이 또 관심을 보였던 바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8월 말에는 또 해외 투자은행들을 대상으로 투자 절차를 진행하게 될 그 주관사를 선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관사 선정하고 나서 또 이제 투자업체들이 선정이 되면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추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 7개 유망 구조 중에 이 대왕고래부터 탐사 시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12월까지 시추까지는 연이은 일정이 이렇게 진행이 남아 있어요. 도중에 이렇게 계속해서 일정 때마다 뉴스가 나올 거고 그에 따라서 그 일정 전후로 해서 이슈가 부각되고 또 주춤했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이고 할 텐데요. 우리는 이제 부각될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조정할 때마다 미리 좀 선점해 놓는 전략으로 선점해 놓고 또 부각 시에 또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도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또 FOMC가 진행이 됩니다. 이 연준을 또 앞두고요. 그 연준이 또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그 PCE라고 있어요. 이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지수인데 이 지수가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또한 그 최근 빅테크 중심의 급락에 따른 그 저가 매수세가 미국 시장에서도 좀 일었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유입이 되면서 반등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그 반도체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주 역시나 중심으로 반등이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역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증시 반등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상승해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앞서 우리 김진 대표님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요. 오늘 이 대왕고래 테마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13%대 엄청난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대장주로도 꼽히고 있는 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쭉 지켜보고 있다가 한 번 더 부각이 될 때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 긍정적으로 앞으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도 될지 여쭤보고 싶어요, 대표님. 네, 방금 말씀해 주신데 힌트가 있었어요. 그냥 좀 천천히 좀 길게 보면서 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깐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한국가스공사는 이 종목명에도 나와 있듯이 정부하고 또 한국전력이 지분의 약 5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 출자 공기업이죠. 해외 천연가스 생산지로부터 LNG를 도입해서 국내의 발전사 그리고 도시가스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원개발 사업하고 또 수소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원개발 사업은 전 세계 12개 국가 23개의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소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생산되는 그 수소 추출, 그 추출 수소라고 하죠. 기반으로 수소 생산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 동해 심해가스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탐사 관련해서 오늘 그 뉴스가 글로벌 그 시추업체들이 이 투자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을 한 모습을 보였죠. 메이저 그 석유 가스 기업 중에 하나인 그 사우디의 아람코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에니 이런 회사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지금 석유공사에서 밝혔는데요. 이 석유공사는요, 앞서 그 서구권 최대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인 미국 엑슨모빌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이와 함께 그 외에도 그 말레이시아 국영 기업인 그 페트로나스라는 그런 기업들이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추가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요, 그 시추부터 그 사업화까지 안정적인 그 자금 확보 그리고 부족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또한 그 투자 유치가 성사가 된다면 그동안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그 프로젝트의 신뢰성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동해 강구를 제외해도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 8월 달 그 주택용 가스 요금이 6.8% 인상을 또 했고요. 이것 등으로 인해서 그 올해 실적 정상화와 또 천연가스 밸류체인 성장성 확보 속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자, 한국가스공사 보시면 오늘 44,100원으로 끝났네요. 오늘 뉴스로 인해서 급등하면서 45,000원 부근의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주간사 선전 작업이 들어가기 전까지요. 추가적인 이슈가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45,000원이 저항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두르지 마시고 재차 그 4만 원 초반대 이번에 그 지지받은 가격대가 요 3만 원 후반에서 4만 원 초반대인데요. 요 가격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요 44,000원의 그 지지 확인 과정이 추가로 또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이슈가 잠잠해진다면 이 눌림이 나올 텐데 이때 다시 또 매수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가 재부각됐을 때 챙겨가는 그러한 전략을 당분간은 좀 반복해 가면서 추후 그 진행 상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길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말까지 또 관련 일정들이 있는 만큼 이 테마에 대한 기대감 또 관심을 놓지 말고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3만 원 후반대에서 4만 원 초반대 눌림목 자리가 한 번 더 와준다면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인 종목 진단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종목 상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이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오셔서요. 실시간으로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도 함께 하시고 상품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살맛나는 주식 딜사이트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혹은 좌상단의 QR코드 촬영하셔서요. 사이트 입장하시면 또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들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정보들도 확인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살맛나는 종목 진단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여쭤보신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매수가는 54,200원에 비중은 5%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이제 메이저 시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시장에서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 종가가 4% 오르면서 52,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사실 아직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까지는 올라오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 줄었지만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을 쭉 본다면 1조 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 만큼 긍정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 위로 또 올라와 줄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회사는 아무래도 오늘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슈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도 이렇게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종합상사죠. 종합상사로서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이 회사는 근데 사실은 2023년 작년에 급등한 이유가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 이 부분들이 좀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다가 올해 6월 달에 이 동해가스전, 이 석유가스전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부터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다시 또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한 6.6% 정도 감소는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2.1% 정도 감소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조 원대 그 영업이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견조한 그런 회사임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또 그에 따른 또 주목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변동폭이 좀 생기니까 또 동사 주가도 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차트를 보면서 이제 대응 전략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54,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요 48,000원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지난주에 지지를 딱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지지가 깨지지 않고 계속 된다면 아무래도 65,000원 이상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기가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 2차 전지 캐즘, 이게 캐즘을 넘어서서 다시 대중화되는 이런 과정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느리겠지만 그 2차 전지에 대한 그 회복 가능성도 서서히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이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아무래도 주가를 이렇게 그 경기에 순행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오늘 그 부각된 대왕고래 이슈가 추가적인 그 부각을 함에 따라서 6만 5천 원 이상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좀 내려온다고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4만 8천의 지지를 이제 기대를 하면서 5만 원 정도의 추매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5% 정도밖에 비중이 없으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5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실어서 단가를 낮춘다면은 더욱더 수익을 쉽게 보실 수 있겠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강력한 그런 지지 라인이자 저항이 될 수 있는 4만 8천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을 하시라는 전략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 위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4만 8천 원짜리가 특히 중요했는데요. 지난주에 또 지지해주는 지지선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6만 5천 원 이상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셨는데요. 단 시간이 조금 길게 걸릴 수가 있고요. 또 5만 원 정도에서 우리 시청자님의 지금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서 또 더 큰 수익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단 마지막에 한 가지 또 조언을 드리자면요. 4만 8천 원짜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이 선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그때는 과감한 손절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꼭 성공 투자하세요.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2만 6,40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까지 4거래 연속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세대로 쭉 올라와 준다면 매수 단가 위로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지금의 흐름인데요. 제약 섹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또 얼마나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 셀트리온 제약은 꽤 다양한 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 만큼 매수 단가 위로 올라와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 들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우리 이제 MC분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없을 정도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제 입장에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7월 초부터 이제 방송에서 강조드린 부분이 하반기에 시장을 주도할 섹터로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를 강조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대장으로 추천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또한 마찬가지 대장주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제가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시청자님께서 매수는 좀 높은 가격에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그런 이슈를 좀 더 최근에 있었던 걸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그 램시마 SC라고 하는, 이게 미국에서는 진펜트라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시밀러가 그 독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이 제품이 그 램시마 SC까지 합쳐서요, 시장 점유율이 무려 7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그 최근에 그 서정진 회장 그 지휘하에서 그 최근에 그 미국 대형 PBM이라는 건 뭐냐면 처방약 급여 관리 회사인데요. 이 회사들과 그 등재 계약을 체결을 했거나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등재가 되면은 매출로 또 쉽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 셀트리온이 출범을 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하면서 이제 출범을 했는데, 그에 따른 시너지도 기대가 되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외국인 그 수급, 제가 한번 수급을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요, 외국인들 수급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7월부터 계속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청자님의 그 매수 가격은 좀 단기적으로는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이 9만 원대, 앞서도 중요한 제가 지점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9만 원대 지지를 계속 해주고 결국엔 지켜내고 일시적으로 깨긴 했습니다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고점이 13만 원대인데요. 이 전고점까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회사 개별적인 그러한 이슈라든지 그리고 하반기 제약바이오,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부분이죠.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그러한 좋은 부분들 이미 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이 그 매수하신 가격보다 위인 1월 전고점인 13만 원대는 물론이고요. 좀 차트를 길게 보면 주봉상으로 봐야 되겠네요. 주봉상으로 보면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2021년이네요. 2021년에 15만 원대 이 가격대까지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를 이끌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정말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9만 원대를 지지해준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13만 원 전 고점이죠. 이 지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요. 또 길게 가져가신다면 15만 원 선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수익 최대한 극대화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또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2대 026958-9082,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도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시면 또 상품도 드리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고민 해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대한항공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2,500원 그리고 비중은 20%인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종가가 대체로 21,000원대 부근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이 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주는 흐름 보여주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종가는 여전히 21,350원입니다. 대한항공이 또 30조 원을 투입해서 보잉사의 최첨단 항공기를 사들인다 이런 소식이 있긴 했는데요.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였죠. 먼저 이제 경영권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항공과의 그 합병 이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경영권 이제 분쟁은 이제 일단락됐죠. 조원태 회장 쪽으로 경영권이 이제 갔고요. 나머지 이제 하나가 아시아나 합병 이슈인데요. 이게 좀 지루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달에요. EC,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그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는 10월 달 정도 되면 또 승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그 두 가지 승인을 앞두고 지금 조원터 회장이 한 가지 그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물론 기사도 좀 그렇게 났는데요. 그 유럽의 그 에어버스를 그 3월 달에 33대 19조 원 규모로 그 구매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보잉사로부터 총 50대 규모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 30조 규모의 그 항공기를 도입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아직 본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아무래도 그 유럽과 미국 승인을 앞두고 아무래도 그 전략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보잉사에는 크고 작은 그 사고로 인해서 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뭐 꼭 트럼프 대통령을 떠나서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시점에서 이런 대규모의 그러한 그 항공기 판매는 정부로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이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러한 그 것들을 통해서 이 합병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또 나아가서는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중장기 구상의 일환으로 최첨단 이런 항공기들을 구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 견조한
회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합병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성사가 된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수급적으로 잠깐 보니까요.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수급이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가 우위고 개인들이 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그런 종목이기 때문인데 승인 과정이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급 변화를 이제 체크해 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이제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지점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작년 10월이죠. 10월 이때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합병이 무산될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합병 관련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가격대를 깨지 않는다면 이 회사는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만약에 깬다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목표가를 본다면 지금 당장 22,500원이죠. 매수가가 22,500원에서 당장 손절을 한다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4,000원 그리고 이 합병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길게 본다면 26,000원 이상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져가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지금 실적도 회복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에 저점이 한번 있었죠, 작년에. 그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들고 가도 좋은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24,000원 봐보고요. 조금 더 길게 잡아본다면 2만 원 또 6,000원까지, 26,0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도 곧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워트 보내주셨고요. 궁금하신 종목 워트구 매수가는 12,210원 그리고 비중은 15%입니다. 우선 수익 보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워트 오늘장에서도 또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쭉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을 탄 그런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한다 이런 이야기에 또 수혜를 받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수익 보고 있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다들 오늘 손실 보시는 분들만 계셨던 것 같은데 이 시청자분들 주식시장 어렵지만 이렇게 수익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참 다행이고요. 이 회사는 그 반도체 공정에서 그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를 국산화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아무래도 그 HBM이 요새 핫한데 이 HBM의 그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기대감이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그 이 회사는 그 AI 그 전력난에 따른 그 뭡니까 데이터 센터의 그 서버 과열 이 관리 이슈도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냉각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오늘도 아마 그런 관련으로 지금 오른 걸로 보이는데 오늘 뭐 특별히 부각된 뉴스는 없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퀄테스트 그 통과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혜도 또 예상이 되고 또 SK하이닉스의 그 HBM 투자 확대도 이 회사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와 실적 측면에서 사실 좀 작년에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만 말씀드렸던 HBM이라든지 또 그 AI 그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기대감 등을 보자면 일단 전고점이자 작년 10월 10월 상장 이후에 전고점이자 최고점인 지금 18,000원대죠. 이 18,000원 이상을 목표로 한번 가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익도 많이 보고 계신데요. 제가 21선을 가끔 말씀드리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1선을 깨면은 이 14,000원 전후에서 일단 한번 입절을 하시고
그리고 재접근하는 그런 전략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이나 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전고점이었던 18,000원 이상을 목표로 잡고 대응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하지만 일시일선이 깨지게 된다면 14,000원 전후에서 익절하시는 방향으로 오늘 설정해 주셨습니다.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고요. 또 수익 최대한 많이 보시길 저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대표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점 쳐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신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살만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혹은 좌상단의 QR코드 촬영하셔서요. 사이트 입장하시면 또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들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정보들도 확인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주와 함께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김준 대표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맛나주 순서입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에서는 여러분들께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드리기 위해서 매주 살맛나주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김준 대표님의 살맛나주 수익률 탑5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네, 김진 대표님의 지난 살맛나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최고가 상승률 26%대를 자랑하고 있고요. 최고가가 95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블루엠텍과 큐렉소 두 자릿수대 최고가 상승률 보였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살맛나는 인생을 위해서 더 많은 수익을 향해 저희는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방송에 AS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진 대표님의 지난 살맛나주 바로 큐렉소였는데요. 최고가 상승률 12.4%를 기록하면서 1차 목표로 잡았던 12,000원 부근에 점점 가까워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종가는 매수가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저희 큐렉소 전략에 수장이 있을까요? 아니면 유지해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지인데요. 이 회사는 제가 의료로봇 전문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천한 이후에 목표가는 달성을 못했습니다만 10% 이상 상승하는 그런 구간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일부 매도하셨다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10,0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사실은 좀 악재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그 인도의 그 메릴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짝퉁 수술 로봇을 출시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악재만은 아니라고 일단 판단이 듭니다. 회사의 대표도요, 이 큐렉소 로봇의 우수성을 입증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동사는 이 조만간 인공관절 그 수술 로봇에 대해서 일본 후생성하고 미국 FDA에 그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 모두 관계사를 통해서 3분기 중에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에 인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그 인공관절 수술 로봇 시장은 매년 35%씩 고성장하고 있고, 특히 그 미국의 의료 로봇 시장 규모는요, 전 세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큐렉소가 이 큐비스 조인트의 일본과 미국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FDA 그 인허가 신청은 사실 작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행될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회사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 FDA 일정 지연 이런 부분들이 그 실망감으로 주가에 그 오롯이 반영이 되면서 현재 주가 수준은 작년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60% 이상 내려온 자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분기에 그 미국과 일본 시장의 그 인허가 이 절차가 잘 진행이 돼서 예정대로 진행이 착착 된다고 하면은 당사 주가 상승에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은 좀 주가가 당분간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수급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성으로 봤을 때 일단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네요. 다만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런 기관의 그 매수세 유입은 지금 현재 주가가 좀 과도한 저가권에 형성돼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계속 보면서 매매 전략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제가 이제 10,000원대 저는 매수를 추천드렸는데 계속 이 지점에 이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작년 이 지지를 받았던 가격권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성으로 보면 더 눈에 띄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바닥권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강력한 거래량이 또 한 번 들어와줬다. 물론 이 거래량이 좀 더 터져줘야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매수하기 편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여기에 더해서 그 지능형 로봇 테마가 하반기에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전략, 10,000원대 전후 매수, 그리고 목표가 12,000원 이상 이렇게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렉소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 단가 부근이기 때문에요. 재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조언 주셨고요. 또 3분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그 인허가 절차가 잘 풀린다면 이 주가의 흐름이 나날이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월요일 살만나주도 곧바로 이어서 소개해 드려야겠죠. 대표님, 오늘 어떤 살만나주 챙겨와 주셨을까요? 네, 요즘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샤페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또 네. 미리 또 공부를 살짝 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정말 잘하셨네요. 우리 상반기에 중요했던 게 이 비만 치료제 관련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갔을 때 중요한 게 또 이 플랫폼 바이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관련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MC님께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니까 또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수익 드릴 수 있도록 계속 할 텐데요. 이 추천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페론은요, 2008년도에 그 서울대 의대 학내 벤처로 시작한 신약 연구 개발 전문 바이오 업체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을 비임상이나 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주요 기술로는요, 첫 번째 그 세계 최초의 GPCR19를 표적으로 하는 염증 복합체 억제제 플랫폼, 이걸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 항체 치료의 미충족 수율을 충족시킬 수 있는 차세대 나노바디 항체 개발 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 그리고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이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으로는요, 먼저 염증 복합체 억제제 플랫폼에 기반한 그 아토피 피부염 염증 조절 약물인 누겔, 그리고 염증으로 인한 뇌신경세포 그 사멸을 방지해서 기억력이 더 이상 소멸되지 않게 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누세린, 그리고 그 코로나, 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한 폐렴 치료제인 누세핀 등이 있고요. 최근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세로 떠오른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아토피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FDA로부터 임상 이상 IND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 28일부터 그리고 8월 1일까지 열리는 알츠하이머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를 해서요, 이 회사의 그 차세대 치매 치료제의 그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등 개발과 임상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핵심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 연구 그리고 기술 이전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 중에 유일하게 차세대 나노바디 개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나노바디 이중항체 치료제도 2022년 전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고 올해 임상 1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 회사는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세대 물질하고 2세대 물질의 후속으로 연구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이프라인들이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상장 시점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상장 이후에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 개발,
그리고 항암 면역 치료제 기술에 대한 그 전임상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이슈로 인해서 바닥권에서 2022년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지금 터졌죠. 최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목표가는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100% 수익을 목표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부분, 현재가 2,700원인데요. 현재가 부분에서 하루 이틀 그 주가 움직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일일비하지 마시고 2,500원부터 2,500원 정도에서 3,000원 요 사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내일 바로 시초가에도 공략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공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게 보시고 손절 안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일단 보이지만 그래도 제시를 해드린다면 2,000원 이탈 시 단기적으로 2,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한번 손절가로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수익률 수준인 5,5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페론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신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정말 큰 그런 회사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개발과 임상도 현재 꾸준히 진행 중인 그런 기업입니다. 우선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부터 괜찮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2,500원 전후에서 진입하시는 걸로 하고요. 손절가는 잡지 않아도 괜찮지만 일단 잡아보자면 2,000원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까지 김진 대표님의 모든 살만나주 중에 가장 높은 목표가입니다. 100%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5,500원 목표가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살만나주도 또 소개해 주셔야죠, 대표님. 네. 어떤 살만나주 챙겨 주셨을까요? 주식시장에 사실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죠. 이번엔 좀 쉬운 기업으로 여러분들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꿈비라는 기업입니다. 예, 네. 들어보셨나요? 꿈비라는 기업 네. 사실 들어보지 않았어도 느낌만 봐서 무언가 네네. 꿈을 가지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회사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 드는데요. 센스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맞습니다. 이 회사는요, 작년 초에 상장한 그 국내 유아용품 전문 업체입니다. 특히 그 유아 침대 등 유아 가구 쪽에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최근에 그 정부에서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그 출생아 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아용품 시장은요, 매년 11%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성장의 주된 이유가 첫 번째는 점점 더 좋은 프리미엄 유아용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객단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육아에 필요한 이 유아용품들이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려 한 15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그 소비자 지출의 전반적인 그 확대가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의 경우에도요, 작년 매출의 한 20%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 수출의 대부분이 사실 중국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이 중국 시장의 매출이 좀 정체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상당히 안 좋아졌었는데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그 미국의 아마존과 같은 그 글로벌 업체들과의 협력을 또 진행하고 있어서 점차 그 해외 수출도 다시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 새롭게 런칭한 그 유아 스킨케어 부분 그리고 반려동물 용품 시장도 급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인 만큼 추가적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그 최근에는 글로벌 브랜드 유통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140년 전통의 그 독일 유아 가구 1위 브랜드 고이터의 국내 총판 그리고 베트남 그 G7 커피의 국내 판매 등 이 유통 사업 부분의 성장세도 회사 매출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식시장에서는요. 오래전부터 출산 장려 정책 그리고 엔젤 산업 관련 정책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이 정책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 매 정부가 정책 발표할 때마다 동사를 비롯해서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제로투 세븐이라든지 이런 테마주들의 주가가 펀더멘탈과 크게 상관없이 출렁이곤 하거든요. 지난 6월 달에도요. 정부의 그 두 번째 저출산 대책 발표를 전후해서 급등락을 했었는데요. 지난주 그 국민의힘 그 새 대표로 한동훈 대표가 선출됐는데요.
이 한동훈 대표도 출마 당시 기자회견에서부터 이 저출산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선출 이후에 그 초반 행보에도 이 저출산 정책 관련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좀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정책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비 차트 보면서 지금 네, 전략 지금 설정해주고 계십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죠. 자, 상장 이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지지되고 있는 근데 이 두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요 8,000원, 8,000원 부근이죠.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더 눈에 띄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 8,000원 부분이 지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격대가 또 나름 중요한 그 지지대인데 이 다중바닥권에 있는 지금 자리에서 동사는 그러면은 역시나 내일 시초가부터 매수에 들어가도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수 가격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8,000원에서 8,500원 정도 사이에서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7,000원 이탈 시 최저가를 이탈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탈 시 손절해 주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2,000원, 12,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있을 때 또 한 번 급등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 주셨습니다. 우선 매수가는요, 내일 시초가부터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8,000원에서 8,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7,000원을 이탈한다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2,000원 보겠습니다. 오늘의 살만나죠 주 종목 살펴봤습니다. 샤페론과 꼼비였죠.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저희는 내일장 대응 전략과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또 내일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전략을 세우고 가야 될 텐데요. 대표님, 저희 내일장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예, 시장이 좀 어렵죠. 근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그리고 국내 대형주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도 이 변동성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동성 속에서 눈치 보기 장세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테슬라하고 구글이 발표가 됐는데 테슬라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뭐 급락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도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는 뭐 쉽게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30일에 MS하고 AMD 그리고 또 31일에는 퀄컴 그리고 8월 1일에는 애플, 아마존, 인텔 등 이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이 실적치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더 좋게 나온다면 투심이 다시 안정돼서 다시 순환매가 다시 대형주 쪽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시해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반도체 중심으로 최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심지어는 내일 아침 시초가를 기준으로 너무 높게 시작만 안 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트럼프 그 해리스 그 트레이드에 여전히 관심이 있고요. 또 비만 치료제 테마 쪽은 긴 호흡으로 계속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저출산 관련 테마 반등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이쪽도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나오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꼭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는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 딜사이트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들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이 매일 아침 9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하시거나요. 또는 홈페이지에 딜사이트S 검색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1644-5607로 문의하시면 또 구체적인 상담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